김영학 영양의학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행복 찾기 건강한 밥상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매번 음식에 대해서 네, 건강한 밥상을 이제 계속 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걸 알려주실까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요, 좀 생소한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에는 몸속에 정전기가 원인이다라고 최초로 정전기와 또 건강의 관계를 밝힌 일본의 유명한 학자분이 계십니다. 호리 야스노리 박사의 이론을 설명해 드리면서 가능하면은 체내의 정전기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계절에 저희가 옷 입으면 정전기 되게 많이 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뿌려주잖아요. 이 네. 정전기는요. 요즘처럼 겨울에 맑은 날 문손잡이나 차문을 이렇게 만질 때 또는 옷을 벗거나 할 때 이렇게 찌릿하면서 정전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정전기가 몸의 표면뿐만 아니라 몸의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체내 정전기입니다. 야스노리 박사는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마찰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이라도 정전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내에서는 혈액이 혈관을 지날 때 또 림프액이 림프관을 흐를 때 또는 호흡을 할 때도 심장박동에서도 소화관을 음식이 통과할 때에도 정전기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 체내 정전기가 세포 이상 증식을 컨트롤하는 그 부분에 만약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암 발생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신경세포를 직격하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칼슘 채널이라고 하면은요. 칼슘 이온은 신근이나 혈관, 평활근 세포의 정상적인 그 수축 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칼슘 기량제라고 한다면은 고혈압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죠. 이 이론에 의하면은 정전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칼슘 이온이 근소포체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남게 되는데요. 이때의 정전기가 더 증가하게 되면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도 수축이 되고 정전기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되게 되겠죠. 이것이 반복된다 하게 되면은 근육은 점점 굳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어깨 결림이라든가 무릎 통증, 붓기,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각종 질환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그리고 또 이런 근육이 이게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근육 경결이라는 이 트리거 포인트를 꼼꼼하게 잘 이렇게 문질러서 이완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체내 정전기라는 거는 이러한 모든 질환하고도 뗄래 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이 이 이론에 의하면은요. 이 체내의 정전기를 모으는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만이 모든 질환의 만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도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내 정전기는 혈류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또 당뇨병이나 생활습관병에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사증후군이 이런 지방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내 정전기를 모으는 그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전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혈액의 흐름은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전하하고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혈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서로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전하가 감소되면서 밀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서로 엉겨 붙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액의 흐름이 무너지게 되고 혈액이 끈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하나이고 이으면은 거의 10만 킬로미터, 혈액은 혈관이 가늘수록 이렇게 느리게 흐르게 되는 거죠. 또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체내 정전기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몸속 정전기의 양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속의 정전기는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이 지방이 절연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종, 붓는 거죠. 부종은 정전기가 쌓이게 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동맥경화도 체내 정전기가 축적되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내 정전기는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혈액의 흐름에도 또 혈관 건강에도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근경색 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전기 제거하는 생활 습관 뭐 어떤 걸까요? 네. 그러면 정전기를 이 몸속에 있는 정전기를 없애는 그 생활 습관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얼싱 즉 지구와의 접촉을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활 습관화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얼싱 즉 지구와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지구가 큰 도체이고 대지 표면에 그 전이가 0이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몸 안에 모였던 전기를 이 얼싱을 통해서 방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땅을 밟고 네, 많이 걸으라고 또 이렇게 땅도 만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바닷가를 걷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의 정전기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체내의 정전기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빠져나가게 생활에 그 습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산을 이렇게 걷거나 또 물가를 걷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많이 일상생활이 바쁘다 하더라도 한 달에 뭐 두서너 번 이렇게 해변을 걷거나 평소 이제 태양에 최대한 손으로 만지거나 밟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체내 정전기를 빠질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수면 시간이 길지 않아야 됩니다. 이불은요 어떻게 보면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체내 정전기가 전혀 빠져나갈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혈류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자게 돼서 눕는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는 멍하고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장시간의 수면은 알츠하이머와 우울증으로 되기 쉽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사이에 정전기가 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중간에 한 5시간 주무시고 중간에 뭐 일어났다 다시 눕더라도 너무 장시간 침대에 누워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면은 머리를 북쪽에 그 베개를 두고 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는 자석이기 때문에 자력선이 N극에서 S극, 즉 남극에서 북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그러한 자력선 속에서 몸이 이렇게 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 안의 혈액의 흐름도 이 자력선 속에서 혈류가 잘못 흐르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 누우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이 체내 정전기를 올린다라는 건데요.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은 몸이 굳어지고요. 혈관도 수축이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 아무래도 뭐 이 가는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지나가는데도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근육의 신축에는 칼슘 이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근육의 근소포체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면은 근육의 수축, 칼슘 이온이 들어오면은 근육이 이완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수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으로도 여러분들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정전기를 예방하는 그 체내 정전기를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은 정전기를 중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미네랄은 체내에 들어가서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가 되게 되고 이 정전기를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소로 섭취할 수 있는 그 필수 미네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이온이라고 한다면은 칼슘, 인,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크롬, 코발트, 셀레늄,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 요오드, 음이온으로서는 황과 염소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병은 이런 미네랄의 부족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린 박사는요, 모든 병태, 병폐 그리고 질병을 쫓다 보면은 결국 미네랄 부족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미네랄을 적당히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이요법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적당하게 미네랄이 있으면요, 이온화된 미네랄에 의해서 정전기가 중화되어서 달라붙은 이 적혈구가 떨어지고요, 혈관벽에 달라붙은 물 분자도 혈을 타고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성 미네랄이나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식물성 이 미네랄 중에서도요, 효율적으로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미역, 다시마, 거머리 말, 그리고 돌김, 그리고 해초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미네랄이고 또 이렇게 정전기를 줄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드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몸속에도 정전기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거를 새롭게 배웠어요. 그죠? 네, 네.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무기질이 들어간 음식을 또 미네랄 많이 먹으면 정전기를 방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이렇게 무심코 하는 행동이라든가, 네. 이렇게 혈액의 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음식뿐만이 아니라 사실 마음의 상태나 환경에서도 이 전화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너무 한 가지만 드시거나 또 한 가지에 몰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있다면은 자세를 바로 하시고 또 밖에 나가셔서 걷기를 또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또 비타민 D를 받을 수 있는 햇볕을 많이 쬐고 운동하시는 부분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몸속의 정전기를 줄이는 식습관에 대해서 우리 임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